네, 금요일 장마감 2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마무리를 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의 마감 전략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을 화면으로 정리해놓고 전화 연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추격 매도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코스닥과 중소형주로 짧은 단기 대응 전략으로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1950포인트를 하회하는 시장. 네, 코스피 PBR 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낙폭과대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으로 이렇게 보내왔고요. 우원명 전문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시각을 유지할 때 금융업 중심으로는 관심을 두자.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전략 내에서 좀 나뉘어져 있는 우원명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다음 주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시장은 현재 보시면 이제 IT나 자동차 관련된 대표주들 위주로 이제 외국인 매물이 증가하면서 좀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 자동차 업종들의 어떤 실적 악화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뭐 엔화 약세 영향이나 실질적으로 오늘 그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뱅가드 매물과 관련된 뭐 이슈들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수급 방향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아랫단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어떤 실적과 수급이 이제 함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실적이든 수급이든 간에 어느 한쪽이 조금 둔감해지는 시점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요즘 계속해서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거 관련된 금융업종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매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하락이 깊어지다 보니까 같이 하락 압력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을 좀 슬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일부 종목이나 바이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입니다. 다만 역시 개별 종목별로 그 재료나 실적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춘석 전문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 대형 우량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자라고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군요. 자,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등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이 좀 어둡다는 이유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다는 것이 점을 지적했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중국 소비 관련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락앤락, 베이직하우스, 코스맥스와 하나투어 최근에 중국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면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수급 모멘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수급 모멘텀 어떤 종목들을 보시는지 전화 연결을 직접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수급을 봐야 될까요? 네, 뭐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삼박자를 맞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가치도 아니고요, 재료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오로지 뭐 수급에 의해서만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뭐 지금 눈에 띄게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 몇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반 기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해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신한지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역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 여전히 뭐 작년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수급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도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지금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삼성생명 역시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지금 특별히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찾기 어려운 그런 흐름인데요.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 동서라든지 SFA, 네페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장이 마감됐을 때 완벽하게 이 동반 순매수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시 반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반 순매수 종목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